기술의 발달은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주지만 과잉정보, 과잉 커뮤니케이션, 과잉 경쟁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 더욱더 많이, 더욱더 빨리를 외치며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은 생각할 여유와 집중력을 빼앗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의 저자 울리 슈나벨은 가속화 시대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일에서든 인생에서든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뇌에는 작업기억이라는 곳이 있다. 이 부위는 새로운 자극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또 우리의 의지력을 어떻게 조종할지 결정한다. 이 작업기억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하며 이용해야만 하는 모든 정보를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게 준비해둔다. 즉,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작업기억이다. 또한 쇼핑 시 상품을 비교하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역시 작업기억이 맡은 역할이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정보, 이를테면 승용차를 주차해둔 곳과 같은 정보는 작업기억이 아닌 장기기억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자동차가 필요할 때 비로소 부름을 받는다. 생각의 속도, 초점을 맞추고 선택을 하며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모두가 작업기억에 달려있다. 작업기억은 수용 능력의 제한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온갖 장애에 놓이게 된다. 컴퓨터를 두뇌와 비교해보자. 컴퓨터가 장애를 일으켜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면 작업 메모리에 담겨있던 정보는 모두 날아간다. 하지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처럼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는 뇌의 장기 기억에 해당된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과 다른 더 중요한 정보가 갑자기 의식에서 떠오르면 작업기억 내역은 상실될 위험에 처한다. 가령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다거나 동료가 돌연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순간 자극으로 작업기억은 손실될 수 있다. 우연히 아주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작별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얻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펜도 종이도 어떤 기록할 만한 장치도 없어서 머릿속에 암기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집에 가는 도중에 눈으로, 귀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은 작업기억 속에 임시로 저장된 그 전화번호 중 일부를 금방 지워버릴 것이다. 꼭 기억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도중에 끊임없이 중얼거린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작업기억의 용량은 형편없이 제한되어 있다. 몇 자리 되지 않는 전화번호만 외워도 작업기억에는 가부하가 걸려버리고 만다. 의식을 비집고 들어오는 다른 정보, 이를테면 번호판 같은 것만 있어도 기억의 균형은 무너지고 만다. 책을 몇 장 읽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 눈으로 책을 읽고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여 책의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를 경험했을 것이다. 책을 읽으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리저리 결합해보면서 정신은 피곤함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럴 때 잠시 휴식을 가져보면 기적처럼 머리는 원기를 회복할 것이다.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 소리, 누군가의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등은 우리를 그 일에서 쉽게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든다. 작업기억이 이내 한계에 다다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뭔가 하는 것처럼 요란하게 꾸미기만 한다. 겉으로는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되는 게 없는 지독한 비효율 뿐이다. 우리의 뇌는 살아 숨쉬는 생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결정을 하는데도 엄청난 수고를 들여야만 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휩쓸리는 이유는 평소에 뇌를 돌보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업기억은 어느 정도 선까지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두뇌의 활력을 키워줄 방법으로는 체스, 장기, 바둑을 배우는 것도 효과적이다. 몇 수를 미리 읽는다는 것은 작업기억이 최대한 자극을 받는 활동이다.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손수 음악을 하거나 듣는 일, 혹은 춤을 추는 것은 정신의 활력을 키워주며 노년의 치매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는 활동이다. 그러나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는 탓에 분명한 생각을 할 수 없으며 늘 산만함이라는 만성적인 질병과 같은 상황에 시달리는 사람은 의지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끌어모아서 휴식을 누려야만 한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두뇌 연구가 에른스트 파벨은 하루를 마친 저녁 시간 조용히 홀로 앉아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려보며 무언가 창의적인 것을 한 게 있나 자문해보라고 한다. 창의성이야말로 침착하고 평온한 성격의 사람이 갖는 가장 중요한 증표이다. 그저 주어진 일만 처리하며 주도적으로 이끌기보다는 끌려다니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그만큼 절박하게 휴식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바쁘게만 돌아가는 인생은 쉽게 타버린다. 번아웃 신드롬, 즉 탈진 증후군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다. 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더 멀리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타고 남은 재만 움켜쥐는 일은 피해야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이 생각하지 못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작업 기억을 향상시키는 요령 7가지를 알아보자. 1.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그 명확한 목록을 만들라. 2.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흩뜨리지 말자. 하고 있는 일과 상관이 없는 뭔가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면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메모해두고 하던 일을 마저 한다. 그러면 새로운 생각으로 작업 능률이 떨어지지 않고 메모 덕분에 그 새 착상을 잊지 않는다. 3. 메모하라.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슈퍼 성공은 하이테크가 아니라 놀랍게도 너무나 간단한 노우테크에 기반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첨단기기를 이용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그저 쪽지에 메모하고 그 내용을 데이터로 저장해 나중에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했다. 4. 근무 시간이 평안하고 조화롭도록 계획을 짠다.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한다. 아침의 평화가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기 위해 명상을 한다.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고 싶을 때면 한적한 카페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5. 지친 두뇌가 쉬고 회복할 시간을 갖자.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산책은 기적적인 효과를 준다. 6.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하자. 끊임없이 주의력을 갉아먹는 서류 뭉치와 책 더미를 정리정돈한다. 7.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충고를 한꺼번에 실행에 옮기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시도해보기 바란다.